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암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석훈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영암군수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성향을 비교 분석하고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의 진행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영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서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상대 후보들이 점검을 하는 상호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참여한 영암군수 후보자를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임대현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4번 박소영입니다.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정정당당 이보람이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무소속 배용태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승입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이 시작한 때부터 측정이 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엄격히 시간을 제한한 것은 토론 진행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 점 후보자와 시청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역시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대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피땀 흘리시고 농촌 현장에서 햇빛을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나온 보수 진영 후보가 27년 만에 나왔습니다. 매우 생소하시지요? 그러나 저는 영암군수를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암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빈집, 빈교실, 빈상가 즐비합니다. 환자로 말하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6년 후가 되면 빈마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힘있는 군수, 개발폭탄, 예산폭탄 가져와야 됩니다.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전자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누라를 바꾸고 다 바꾸자. 바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초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삽니다. 자정 능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바꿉시다. 이번 선거에는 27년 만에 바꿔서 서로의 경쟁 체제를 유지해서 민주당도 떡을 주고 국민의힘도 떡을 주는 두 개의 떡을 받아 먹읍시다. 국민의힘 영암군수 후보 임대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저 박소영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침체에 빠진 우리 영암을 살리고자 지난 민선 7기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영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영암에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와 부진을 극복하고 새롭게 잘 사는 영암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암은 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꾼을 뽑는 선택권을 당에 맡겨왔습니다. 그래서 영암이 발전했습니까? 오히려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의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기 능력이 강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군수 후보, 정당보다 국민에 충성할 사람, 저 박소영에게 영암 국민께서 일을 시켜주신다면 새로운 군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저 박소영이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정정당당 이보람이입니다. 저는 영암 국민들이 평소에도 군정의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색깔의 정당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지만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군청 주변에서는 농공행상, 이권 챙기기 등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은 선거 때만 대접을 받고 평소에는 구경꾼으로 소외됩니다. 사실상 일당만 있는 호남에서 단체장들은 견제받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휘두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영암만 해도 간척지 태양광, 변전소, 돈사, 광산 등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건 고쳐진 농기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갔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주민 곁에 있어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정에서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기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영암을 위해 나와 가족을 위해 오직 인물만 보고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5번 전 전남행정부지사 배용태입니다. 오직 영암과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배용태 국민들을 모시고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 제공 약속, 저 배용태가 대한민국 최초로 영암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연간 200명 이상 대기업 취업의 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3.5배 제2정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중소상인 농어민분들의 고통 결코 예면하지 않겠습니다. 배용태가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뼈 부서져라 일하겠습니다. 비리는 물론 티끌만큼의 의혹조차 나오지 않는 깨끗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영암에 사시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명품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저 배용태 이번 영암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의 꿈이 저희 꿈이요, 배용태의 꿈이 곧 영암 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영암을 더 크게, 더 젊게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우승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기후위기 등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영암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먼저 우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걱정을 드렸던 점 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재경선을 통해서 문제점을 당내에서 해소를 했고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서 후보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군수로서의 국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고
우리 영암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지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정책들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경선을 통해서 젊은 일꾼으로서 정치 교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암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영암의 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 혁신에 투자하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그런 영암군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낸 지 13주기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실현되는 영암군을 우승희가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각 후보들은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영암 발전에 대한 비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서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고 역시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영암군은 현재 생명산업,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드론 항공, 자동차 튜닝 산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발전 전략 산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주력 산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각 후보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박소영 후보부터 주력해야 할 핵심 산업과 해당 사업을 발전시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18%가 줄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안타까운 지역이 되었고 지역 경제 침체는 갈수록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부양 정책이 군정의 핵심 정책이 돼야 하고 또 사람이든 정책이든 그 목표가 있어야 목표 달성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구 10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5만 2천 명에 있는 우리 영암을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 원년을 올해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타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유입, 재유입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중에 60%가 인근 도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인구가 밖으로 유출된 이유는 우리 영암이 정주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편리한 인근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께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영암군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선도군으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입니다.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농토를 가져서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우리 영암군입니다. 영암에 수소복합단지를 유치해서 친환경 에너지 선도군으로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서남해안의 8.2기가 풍력단지가 건립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육상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면 전기 손실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발생시켜서 그 수소를 포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 운송, 사용하기 위한 배후단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배후단지에는 대불공단과 대불항이 가장 최적지입니다. 군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박블록 위주 산업인 대불공단을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으로 다각화 그리고 고도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블루오션 시대가 아니고 레드오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하려면 다른 지역과 다른 우리 비교의 경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영암에는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비교의 경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월출산이 있고 영산강이 있고 양지로 토양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고 또 전통 산업이 있습니다. 전통 문화도 있습니다.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산업하고 부가가치 산업하는 게 우리의 주어진 과제라 합니다. 전통 관광, 지금 사는 산인데 그냥 스쳐가는 산, 강은 강인데 그냥 보는 강,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월출산을 중요한 자산을 문화,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전통 산업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조선 사람이 머물 게 아니고 SMR 산업, 전기배, 친환경배, 특히 친환권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배후 단지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양질의 농산물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생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가공, 유통에 가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린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이 명실상부한 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문화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또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암이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8년간 약 1만 명의 5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영암을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영암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인구 복원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과 미래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영암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주택 또는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행정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팀을 만들고 청년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산업 분야의 각각의 분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영암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이 영암에 귀향할 때는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영암에서 더욱 혁신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를 확대해서 우리 영암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영암의 최대 현안은 일자리입니다. 자, 3호공단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3호공단은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서 지금 2만 1,000명으로서 우리 영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지역 정책도 좋지만 중앙정부에서 큰 것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자, 한전연수원을 유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전동평 군수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치하고 있었는데요. 5개 지자체가 달라들었습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보류돼 있고 한전이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제가 군수가 되면 한전연수원을 영암군에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해야만이 영암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월주산 김일태 군수가 2012년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립공원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흑산공항을 보십시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새가 부딪혀서 못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인하여 울릉도공항은 지금 착공에 들어갔지만 여기는 사반잡도 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월주산 전국에서 탐방계 꼴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케이블카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국립공원위원회 감사 경험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끝났는데요. 유권자들께서 각 후보자들의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암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순서로 주민복지와 의료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고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현재 영암군은 해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청년은 도시로 떠나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치매가족 부양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인데요. 주민복지 및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각 후보들의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정의당 이보람이 후보로부터 1분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 사무실 근처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살아온 평범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삶이 선진국이어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이 시급합니다. 부모나 가족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더불어 활동지원사에 대한 월급제 시행과 이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내버스 친환경 저상버스를 조속히 도입하여 장애인, 어르신들이 교통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매는 치료가 안 되기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마을별로 실버인지 학교를 운영해서 문해 학교와 그리고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런 마을 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은 선진 복지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분들, 또 치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 제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장애인 역할이 됐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불편하더군요.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것을 장애인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센터도 만들고 장애인들께서 바라는 것이 재활해서 자활하는 것입니다. 자활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서소한 일입니다만 의료 장구도 지원을 좀 확대해서 상급에서 4급으로 늘리고 지원에 빠져있는 장구들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독거노인, 치매가족 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전남도에는 도립 실버타운이 없습니다. 도립 실버타운을 유치를 해서 영암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에 실버 산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별로 가보면 그 노인분들이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간곡히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별로 방문 물리치료사를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서 노인들의 치료 또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출산부터 육아, 교육, 그리고 노후까지 책임지는 꼼꼼한 생애 주기별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도시에 계시는 분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암형 아동복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유아 발달센터를 설치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별도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혜성 장애인 복지 정책이 아니고 참여하면서도 함께 어울려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재활 작업장을 설치해서 그 속에서 행복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그러면서도 일반인도 편리한 그런 교통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편리한 그런 영암군을 만들겠습니다. 서남권에 치매 요양원을 유치해서 영암의 인구도 함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여러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들입니다. 다 정책들이지만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하나는 마음에 다가오는 정책, 하나는 돈을 수반한 예산 정책인데 저는 이러한 예산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앙정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많은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최대의 어려움은 일자리입니다. 예, 힘 있는 여당 후보가 개발 폭탄을 터뜨리고 예산 폭탄을 터뜨려서 영암 경제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자, 5만 원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돌아다니면서 경제 파이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특별 채용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엘리트가 의대생들 아닙니까? 아무리 의료를 끌어온들 시장성이 없으면 안 옵니다. 지금 현재는 5만이 무너지는 소멸위기에 있는데 어느 의사가 오겠습니까? 따라서 공공의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호 의대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남학에 터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힘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설치해서 우리 영암 국민들의 화목이 중심이 되고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먼저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우리 영암을 장애인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행사장에서든지 장애인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정말 영암에서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천국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모두가 그 불편하신 몸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전문 치료기관과 또 장애인들께서 마음껏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장애인 저상버스는 물론이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마을에 노인 요양원을 소규모 마을 요양원을 건립해서 어르신들께서 나이 드시면 가장 가시기 싫어하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또 복지관과 마을 요양원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을 요양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영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서 각 후보자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불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고 역시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단은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불산단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의 청년 친화형 산단은 2019년에 지정됐습니다. 전국에 8개 산단이 있고 젊은 인재를 모아서 신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산단 내에다가 복합문화센터도 만들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만들고
기숙사, 또 통근버스도 운영하고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약 3천억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 환경 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일반적인 사업의 추진에 그쳐서 영암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영암군 3호 중공업 대학 간의 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폐쇄된 대불 창업 보유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기숙사와 더불어서 청년 가족의 주거 환경을 공영 개발 측면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영암 관내 새로운 창업 시도시, 창업 지원군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관한 질문인데요. 조선산업이 블록 중심 산업에서 해양 플랜트를 비롯한 레저 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편중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대체 산업의 유치 등 영암군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영암군의 대불산단의 중심으로 해서 조선산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산업 생태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영암군이나 전남도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신안 앞바다에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현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대불산단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친환경 단지를 전기나 전자업종까지 확대해서 풍력단지의 배후산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레저 선박이나 LNG 친환경 선박들이 앞으로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산업구조가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구조의 변화는 우리 대불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도 함께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생산만 했던 그런 시스템에서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걸 통해 유통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암에 품목별로 농산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만들고 이 농산물들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회사를 영암군 차원에서 만들어서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고 영암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박람회라든가 달빛축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암군은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보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암 관내 다문화가정과 지역의 산업 여군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신북의 어느 마을을 갔더니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오는 베트남 우리 가정주부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뭘 느꼈냐? 여러분이 영암의 애국자다. 출산율 0.81 전국적으로. 영암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주 노동자와 애국인들 정말로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로데오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왕인박사 축제 때 다문화 축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적인 일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7만 원입니다.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베트남 왜 삼성전자가 구미에서 이사 갔습니까? 월급여가 80만 원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조사해서 정리해야 될 상황이고 또한 정부가 어학 등급이 낮다고 이 상황에서도 들여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 안 통해도 일 잘해요. 이것이 정말 오늘날의 행정 난맥입니다. 난맥. 그래서 10만 원대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3호를 가니까 전부 애국 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국적 변경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와 지속적인 정주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면서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들이 늘어나고 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과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귀농 귀촌인들을 뵈면은 영암을 다시 떠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영암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귀농 귀촌 정책은 과감하게 폭넓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가장 우리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거주할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산물을 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먼저는 한 20개 가구 이내로 공영, 우리 귀촌 귀농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연 택지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 귀촌자들에게 농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 은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 공사의 농지 인력을 귀촌 귀농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농업법인이라든지 장목반을 결성해서 단체로 또 해서 팔로도 함께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향후 5년간 학교 급식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대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인데요. 영암은 고대부터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영산강의 산재에 있는 고대 문화자원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한문화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나주시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주에도 반남 고분군을 비롯한 고대 역사 자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종 내동리 쌍무덤 조사 결과 반남 고분군의 축조 세력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세력이 영암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나주시는 마한사 복원 정비 계획을 차기 국정 과제로까지 만들겠다면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의 경우는 이 마한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의 당위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람객 없는 마한문화공원일 것입니다. 마한 역사를 우리 영암의 문화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학술 연구나 또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대학 그리고 연구단체와 협력해서 정례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학술대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마한문화공원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정적인 관람에서 벗어나서 역사 교육을 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이런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5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보 한 분이 대표 공약을 발표한 뒤에 이에 대해 다른 4분의 후보들이 개별 질문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순서인데요. 역시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으며 질문은 1분, 공약 발표와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각 후보자 여러분들은 질문의 내용이나 답변의 내용 그리고 토론에 임하는 태도 모두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암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암의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알아봤더니 49.6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젊고요.
영암의 청년 인구가 또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예산은 청년 관련 예산들은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어르신들을 마을 회관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노인들이 이제 됐으니 젊은 사람들 먹고 살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 선거를 준비하면서 영암에 청년 일자리, 청년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영암이 지속 가능하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하게 이해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암을 청년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청년들이 영암에서 지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과 문화 거리 등을 만들어서 또한 지금 현재 영암에 영화관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리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또한 분야별로 청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농업 분야의 일자리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굴 산단의 산업단지 쪽에 젊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서비스업 분야, 특히 상가에 계신 분들도 소상공인들도 젊은 일꾼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다양하게 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군에는 청년정책팀과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영암에서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5세 이하의 무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들도 영암에서 아픈 곳 없이 클 수 있는 여건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공약을 들으셨는데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께서 1분 동안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우승희 후보의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승희 후보한테 좀 더 많은 또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뭐 어떤 흠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 질문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네. 별도의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을 더 드릴 수는 없겠고요. 예.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께서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 우승희 의원님께서 우리 영암을 청년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청년 친화 도시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영암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청년 몰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암의 청년 일자리는 과연 몇 개나 있는가 그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막연하게 무엇을 유치해서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정주 여건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이 어렵고 다 우리 후보님들도 인지하시지만은 여기서 아이들 아프면 어디 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이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아과라도 유치를 해서 이 영암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한 교육 때문에 많이 떠납니다. 저는 사모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학이나 목포로 많이 아이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암에 영암고라든가 또 사모고라든가 여고도 있고 낭주고도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잘 특화시켜서 영암에서 떠나지 않고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크게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암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걸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냥 정책적으로만 또는 군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은 따라오라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청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가장 크게 청년 정책 지원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청년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대불산단의 청년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했다가도 금방 또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생태계를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풍력산단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 전자 분야의 제조업 분야에 조금 더 수월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생태계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영암의 인재들이 영암을 떠나지 않도록 미래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300인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타지에 있더라도 영암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영암에서 만들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의 순서입니다. 네, 후보님의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후보님과 저는 11대 전남 도의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주민들의 생각이 군정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교육위원장 하실 때 우리 교육참여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심의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축소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각 지역에서 반발도 적지 않았는데요. 주민의 직접 참여가 이 정치인들의 권한에 대한 위협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를 투명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이 도교육청이 또는 도교육감이 분명하게 자문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는 심의기구화 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정부 기관에 저희들이 다 입법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에게 질의를 했고 교육감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여러 토론을 통해서 또 진행하면은요, 이분들이 의견을 다 수렴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또 반발들이 생깁니다. 방금 이보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다른 오해를 가지고서 다른 잣대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 조례를 바꿔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교육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은 몇 년 계시다가 아이들을 다른 곳에 가서 또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온전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역이고 지역의 학부모들입니다. 그런 시스템 과정에서 참여위원회라든가 다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또는 여러 노력을 했고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승희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킬 수 없다면 별반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라 묻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재판을 받으랴 군정을 신경 쓸 틈이 없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 후보님과 유사한 당내 경선 이중 투표권 권유행위로 이상진 후보가 징역 1년 4개월을 받은 바 있고 최근 한평에서 권유 메시지 발송으로 고발된 사실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신 일이라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신 건지 아니면 후보님이 저를 공경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귀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다른 사례와 다릅니다. 그리고 재경선을 통해서 충분하게 당내에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2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영암은 3호축과 영암축이 있습니다. 3호는 공업입니다. 영암축은 관광과 농업인데 3호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에 보면 80% 이상이 목포로 갑니다. 자, 이것은 왜? 정규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100호든 200호든 지어야 됩니다. 지으면은 월 임대료 20만 원 이하입니다. 이러면은 아주 좋은 기반이 되고, 두 번째, 2차 갈 데가 없어요. 또 로데오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러 갈 때요. 다 목포권. 그래서 토요 시장을 해야 됩니다. 인구 2만에 시장 하나 없는 기능이 이게 뭡니까? 네 번째는 종합병원 아까 말씀대로 유치입니다. 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힘이 국민의 힘으로 왔습니다. 남악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영암으로 끌고 와서 영암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해군기지 얘기하는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네. 어떻게 안보파를 합니까? 해군기지를 해가지고 해군 장교들이 도대체 목포 남악으로 가는 게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전시에 20분 만에 온다는 게 이거 반드시 감사 대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암축 얘기하겠습니다. 케이블카 반드시 설치. 다음, 혁신도시는 광주 나주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입니다. 나주만 지역균형을 해야 된다. 이게 지역균형입니까? 영암에 반드시 산단도 유치하고 한전연수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경사 행선 2차 기관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영암을 살려야 되고, 쌀값 도대체 작년 추수 때 삭발머리 하고 시장 정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잉생산부 해줬습니까? 이제 500억 이상 들여서 빨리 쌀 수매해서 6만 3천 이상 회복해야 가을 추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 공약에 대해서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연수원을 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2017년도부터 우리 전동평 군수님과 연수원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정책으로서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하고, 그래서 본사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려와야 되고, 두 번째, 한전이 지금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습니다. 5조 이상 적자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해능에 있습니다. 이거 땅 팔아서 주택 개발을 하면은 집값 떨어지고 여기 내려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후보님께서 방금 3호읍의 종합병원과 로데오 거리를 세우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종합병원이면 어느 정도의 병상 규모인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또 아까 또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인들은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줘도 이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로데오 거리와 관련해서 로데오 거리는 흔히 뭐 옷가게, 카페, 또 뭐 식당 등이 있는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이것을 새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자영업자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의료원 등 지방 공공의료원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는 이제 순수한 개인에 의해서 수지 계산이 되지만 공공이 투여되면 수지가 보완됩니다. 자, 몇 시를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상한 건 없고요. 현재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퍼져 있습니다. 남학에 터가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의사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폐기인 의사들은 지금 전부 돈 벌러 나가지만 중년 넘은 의사들은 일부는 안정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용을 하고, 또 강진의료원 감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정말로 현실성 있는 급여를 드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의료 인력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는 3호 도시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엉망입니다. 왜? 그 좋은 산단이 있으면 쫙 도로 놓고 쫙 하고 주택단지 뭔든지 착착 쳐야 돼.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심스럽습니다. 자, 로데오 거리 신도심 다시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목포로 다니는 우리 근로자들은 대부분 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유치하기 위한 그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래서 저도 2017년도에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회식을 가봤는데 2차 맥주집이 없어서 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1차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음식점하고 1차 음식을 먹고 2차 맥주집 가서 하고, 세 번 또 하나는 애국인들이 엄청나게 불법으로 있습니다. 기숙사에 요소에 다 박혀 있어요. 이거 정말 양성하고 아까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박혀 있다 봉금성금. 이런 분들이 여기서 소비도 해서 사모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의 순서입니다. 그 임대현 후보의 3호 발전을 위한 제안 참 좋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3호가 서남권의 지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주거 환경이나 편익시설이나 또 공원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나가야 될 것 같고, 종합병원, 로데오 거리, 또 연수원 유치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쓰십시오.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을 좀 착실히 해서, 이제 시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주 혁신도시가 있습니다만 나주 혁신도시에 16개의 공공기관이 와 있어요. 공공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영암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 노력도 함께하고, 시장인 목포가 있는데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갔으면 하는 제안을 같이 보여줍니다. 자, 임대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우리 배용태 후보님 좋은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나주 혁신도시에 16개 기관이 내려와서 주말에면 한전을 사례를 보면 38대의 서울, 부산, 광주를 올라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무늬만 혁신도시지 금요일 오후부터는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영암의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면 가족이 내려와서 주말이라도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필요하면은 무한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호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도시계획이 엉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야 되는데, 정말로 반듯한 공원 하나 없고 화물 주차장 하나 없이 밤에는 밤샘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해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이런 거며.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배 후보님이 건의하신 내용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영암과의 조화성,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가 되더라도 군수 한 분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안 되더라도 그분께 건의해서 같이 영암을 위해 살리고 또 고문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은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지 독단적으로 하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1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군수가 독단적으로 뭐든지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임 후보님께서는 또 이제 금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영암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유년 시절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영암에 대한 애정이 어떤 분들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후보님께서 공공 임대주택 2,000호 건설을 공약을 하셨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주 여건들을
준비하기 위한 청년 주택이나 청년 타운하우스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과 비슷해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제 이것들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어떻게 실행할 거냐인데 이제 어쨌든 임대현 후보님께서 현재 여당의 이제 후보이시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국회에도 있었고 중앙정부와 이런 연기를 다 해봤기 때문에 180석에 170여 석에 우리 강력한 야당의 힘이 더 세지 않겠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이 자리에서 공표를 하겠습니다. 자, 영암에는 장학기금이 140억이 있어요. 이거 저도 100만 원을 냈거든요. 자, 그것을 안전하게 운영한다 해서 원금은 절대 안 까먹고 농협중앙에다 또 예치를 해요. 다 보험이 들어있는데도 이 기금 재원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촌재단이라든지 청소년 재단을 만들어서 준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140억은 우리가 일단 종잣돈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 예산 편성을 보면은 청년 위한 일대적 주택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최대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정부가 재정 보증을 하면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 1% 이하의 대출이 나옵니다. 이렇게 싼 거 저리에 부채를 가져와야죠. 그렇다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전부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나중에 재평가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가 100조 원의 빚이 있다.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왜? 그동안 지었던 임대주택을 자산 재평가를 하면 수백조가 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것도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빚은 얼마든지 내서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줘야 되고 사무에도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도 공동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30% 이상 공공임대입니다. 주택을 지어라 했습니다. 자, 군서 보시고 사모 보세요. 민간 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서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싸면 들어옵니다. 기촌인도 오고 청년도 오고 근로자도 오는 정말로 농촌 살리는 최대의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번엔 기호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의 순서입니다.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제 공약의 대표 공약은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암은 관광, 문화, 역사 자원이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암의 관광을 월추산이라든지 구림, 또 특히 예쁜 경기장의 주변에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이 몰려와서 돈이 머물고 사람이 머무른 그런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장 가시기 싫어한 것이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 요양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군립 추모 공원을 만들어서 사후에도 우리 영암 군민을 잘 모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후보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영암이 인력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촌, 건설업, 서비스업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인력 공급 지원 센터를 건립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부양을 통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 공약에 대해 기호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공약 중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납골당 또 추모공원에 대한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군립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공약을 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 추모공원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7년하고 2017년 두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낙골당 건립이 지난번에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민 갈등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 주민 갈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인비 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인근에, 자기 집 부근에 시설이 좋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추모공원이라든지 납곤당을 그 주변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또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납골당 비용은 이제 우리 영암 군민들께서는 뭐 90% 무료, 10% 정도 이제 납부하면 되는 그런 정도로 대폭적으로 국민을 위한 이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박소영 후보의 정책 공약 제안 잘 들었습니다. 인구 증대 필요합니다. 인구가 증대해야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어야 물류가 돌아가고 지역이 온기가 됩니다. 인구 증대는 지역 활성화 큰 목표를 잘 정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재원 활용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우리 지역에는 비교의 경쟁자원이 많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을요양원, 군림추모공원도 적절히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게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활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력고용센터, 또 기숙사 만들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지역 주민과 지역 또 임대업자들하고 관계, 이런 것을 관계 속에서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등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외국 수급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외국의 동남아나 그런 나라에다가 우리 보내서 얼마나 또 외국인들을 들여올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외국인 우리 지원센터가 우리 국민들하고의 갈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을 하든지 먼저 더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곳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갈등,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겠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얼마든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땅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 위치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하든지 뭔 정책을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곳, 또 주민들이 수용을 하는 곳,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의 순서입니다. 네,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선 해양 풍력 관련 특목고 유치,
그리고 이제 축산 특성화고 신설, 골프 마이스터고 유치 이게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인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인구 유출 막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를 3개를 유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고등학교 3개 유치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가까운 남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오령주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수년째 이야기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몇 년 후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저는 구림공고라든가 지금 에너지고 여기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냐. 또 정부는 앞으로 고교 학점제하면서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 것인지 또 교육부의 반대를 어떻게 뚫고 네. 나가실지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목고 특성화고는 특히 이제 특성화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학교에 과를 신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는요. 그리고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뭐 교육위원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법 루트를 뭐 잘 아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보수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그리고 뭐 법이 뭐 걸린다 이런 보수적인 생각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특목고 왜 못합니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기존의 학교를 살려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골프 학교는 우리 이 영암회가 벌써 45홀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또 골프 학생들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영암이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산업 인프라 사업에서 일할 그런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우리 영암에서 키워서 우리 영암에서 취직을 시키고 또 우리 영암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영암의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공약을 세웠습니다. 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추모공원 1번요.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4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추모공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화장장이 부족해요. 화장장이? 네. 화장장. 그래서 그날 갔더니 전날 나갔어요. 급히 또 했으니까 새벽에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 영암은 좀 뭐 너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아서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운구 길이가 길면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운구 길이가 짧은 데는 지금 태양광을 많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에 태양광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이 좋은 곳에 우리 구민을 이유로 하면서 다소 사업성을 보완하고 두 번째는 자 수변교육이라고 있어요. 뭐냐 수돗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돗물을 해야 되니까 행위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기금을 우리 수돗물에서 토를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금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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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예. 그 장례식장이 민가하고 추모공원이 민가하고 가까우면 주민들이 반대가 많다. 운구 길이가 길면 그리고 민가가 그렇죠. 있는 곳이면 그렇죠. 안 돼요. 운구 길이가 길다 보면 민가를 거치게 되니까요. 거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제 민가를 거치지 않고 운구 길이가 짧은 그런 지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은 서울 면적하고 같은 그런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아닌 또 인근 주민들이 찬성하는 원하는 그런 곳에 얼마든지 추모공원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 이제 상수 보호구역처럼 네. 장래 그 사업 수익에서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당연합니다. 주변한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입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추모 공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그 이익금은 그 주민들이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반대도 없고 원활하게 운영도 되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람입니다. 제 공약을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수시대에서 군민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잡아도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영암의 산업경제를 다각화 고도화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군정의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영암을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 벤처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100개 이상 발굴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인별로 지급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 그리고 청년 농민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아이들이 아침밥 든든히 먹고 공부하는 그런 영암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남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절반에 이릅니다. 맞벌이 부부 또 여성 농민들 이런 그 여성들이 아침밥을 챙겨주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 아침 급식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이보람이 후보님의 좋은 공약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잘 실행이 돼서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는 군민시대, 지방자치제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군민시대란 말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건지 좀 애달게 합니다만 하여튼 군민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산업 다각화 좋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불만 하더라도 산업이 조선산업에 위주로 편성돼 있어 어려움이 겪습니다. 다원화하고 다각화해서 신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첨단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사회적 기업 유치, 골목 경제의 핵심입니다. 골목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유치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만은 그 실적이나 성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관이 계시는지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잘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는 아쉽게도 사회적 기업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한 기업이 20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취약계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영암군에 지금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제가 가진 많은 공약들의 실행 단위를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급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조리사 분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그 협동조합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아침을 먹이면서
그 장소에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 교육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저의 공약 실행들이 대부분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의 진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지역의 마을 기업 사회주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고요. 자,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국민들이 군정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4년 전 이제 도의원을 같이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 소위 이제 그 우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그 명칭은 없고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던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일을 해결해 드렸던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비를 마치 저희가 민주당 그 도의원들이 다 그걸 이상하게 쓴 것처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언론 부인을 하면서 이 의원들이 전부 다 그 불쾌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께서는 또 도의원하는 동안에 그 사업비를 또 다 지역을 위해서 또 받아 썼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군의원들과의 이런 관계들, 그런 사업, 주민들이 현안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군의회하고 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업입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느 뭐 의원님들이 또 지정하는 업체를 사용하게 되고 또 그 개인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전 전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이 주민수건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형사고발되고 이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도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2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게 하자. 한 3천만 원 정도로 하한선을 둬서 우리가 지역에서 발굴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군에 제출이 되면 군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입찰이 되고 또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한선을 3천만 원으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입찰해서 사용하자라고 그때 협의가 완료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받는 이런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 과정에서 좀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의 순서입니다. 농민수당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법정 수당이 아니고요. 우리 공약으로 하는 수당이고 지금 우리 영암의 재정 자립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1%에 1년 재정 수입이 600억밖에 안 되고 인건비는 6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수당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보조금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공약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감사를 해보면은 가히가 공약 선거 끝나면 공연불이 되는. 그래서 또 아침에 그 결식아동 지원 뭐 이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야 오지 자원봉사는 아무 운영이 안 돼. 이래서 재원 조달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영암군이 재정 자립도가 말씀하신 대로 11%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수치가 있는데요. 영암의 재정 자주도가 66.56%입니다. 이 재정 자주도는 그 지방세 그리고 세외 수입에다가 그 지방 교부세와 또 조정교부금이 합해지는 그런 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 66%라는 것은 우리 일반 회계가 지금 현재 6천억 정도 되는데요. 60% 정도 된다면 한 3천억 정도가 재량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군수의 역할이다. 그중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세대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성 농민들의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세대주가 대부분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이 여성들은 우리는 왜 이 수당에서 제외되느냐라는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청년 농부들이 그 가족의 구성원일 때 이 청년 농부도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농민 수당이라는 것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이 원래 그 본질이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그 가족의 구성원대로 다 주는 것이 맞다. 아동 수당도 아동이 있는 개인마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농민수당은 개인별 지급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재원은 우리 영암군이 갖고 있는 이 재정 자주도에 보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기호사업은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수소 단지를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효성그룹에서 결정된 수소 단지가 이미 결정된 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안 그러면은 또 다른 네. 수소 단지를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후보님께서도 여성으로서 그 세심한 공약이 또 참 와닿고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함께 영암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리사 아침 급식 가장 문제가 이제 조리사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리사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 두 가지 것만 저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수소 복합단지 관련해서는 효성그룹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보를 접수하지 못했고요. 그 중부발전이 그 두산중공업 그리고 JC에너지랑 손잡고 이 대불산단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JC에너지는 이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이행과 또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고요. 수소 복합단지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신안 앞바다에 지금 계획 중인 그 8.2기가 해상 풍력 단지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된 전기를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육상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동안 전기 손실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풍력 발전이 된 그 바다 위에서 물을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소가 발생이 되고 그 수소를 운송을 해야 되겠죠. 그 수소를 액화시켜서 이 대불항으로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불항에 이 수소를 어떻게 그린 수소로 변환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중부발전의 그 수소 전지 계획과 함께 복합단지가 되면 우리 영암 그 대불산단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넘쳐날 것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리사 대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공약의 실행은 사회적 경제조직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침 급식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구성을 해서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아침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의 순서입니다.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행정의 목표는 결국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민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남 따라가게 하고 베끼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것, 이노베이터적 생각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의 경쟁 자원을 잘 살펴서 그것을 자원화하고 산업화하고 우리의 자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내세운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산마을 오거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마을은 어디냐? 영산강변의 달빛마을, 영산강변에 가장 주거 환경이 좋은 친수형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수형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3호에 대벌 산단과 3호 중고 관련된 인력이 한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영암읍에 3호에 사는 인력이 참 빈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90% 이상이 저리 갑니다. 주거 환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출산이 세계의 산이고 명산이고 소금감입니다. 그럼 월출산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월출산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스포츠 클라이밍장도 개장하고 월출산 일주 도로도 좀 만들고 기찬랜드도 사계절 기찬랜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케이블카 있으면 더 좋겠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림마을입니다. 구림마을은 거리가 넘치고 넘쳐서 사실 한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석봉까지 왕인가 토선, 고죽가, 홍랑, 최지몽, 대동계, 시우도기, 문화센터, 양무원화, 심과 오록비 이런 데를 잘 만들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걸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병역 관련 정보 공개를 봤더니 장남께서 현역병 판정을 받으시고 오랜 기간 국외 입영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병역 기피 아니냐 또는 병역 의무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먼저 대신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복합 쇼핑몰을 공약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광주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순간 지역 경제가 초토화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놔두고 어떻게 복합 쇼핑몰을 할 것인지 지역 경제가 빨대처럼 수도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과의 대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3년 만기 제대해 있습니다. 셋째 아들도 3년 만기 제대해 있습니다. 저도 3기 만기 제대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외국에서 치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된 것이고 거기에서 직장을 얻다 보니까 영주권이 취득을 해서 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합 쇼핑몰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 공약 중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강주에서 무안간 아우토반 건설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우토반이 건설되면 이게 뭐 지척거리가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복합 쇼핑몰 하나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3호는 레저뿐만 아니라 스포츠, 앞으로는 수상, 항공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당 공약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하고 같이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상공인과의 대화를 해야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일이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고 논의하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 지금 3호에 있는 근로자들이 죽어도 목포나 남학으로 가고 오령으로 가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목포나 무안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경제의 원인이
3호 지역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나 주거나 환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들 중에서도 대형 병을 유치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면 하나하나 지역에 있는 부가 예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의 임대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서울 사람이 투자하는데 하루 수입이 들어오면 서울로 바로 직송입니다. 그러니까 빨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제 이게 가장 폐단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나 외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 영암 관내에서 이익금도 도는 방향으로 철저한 인허가가 이루어야 된다. 이걸 주문해 주고 싶고요. 하나 덧붙여서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말 부패하고 썩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조물만 남겨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지역에 돈은 광주서 쓰고 서울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허가를 할 때에는 정말로 지역과 연계를 시키고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세수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나 예산은 지역에 떨어져야 됩니다. 임대현 후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만이 선순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암 예산이 7천억이다? 7천억 중에 지역으로 떨어진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부로 발주하고 예부로 모든 용역을 주고 예부 사람이 하면 그 예산이 7천억이 아닌 반 예부로 나온다면 3, 4천억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개발하고 지역 상품권을 개발해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에 떨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공공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을 위한 길이면 조금 어렵더라도 가고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채워가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억 예산이 있는데 1억 예산을 타지에다 가보는 1억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1억 예산이 이게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 그거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간다? 그러면 12억 예산이 되는 게 지역경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골목경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일시장이나 오일시장 활성화, 또 지역에 필요한 방금 우리 이보람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골목기업, 작은 기업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골목경제의 활성화가 지역에 돈을 떨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우리 배 후보님께서 요즘 계속 주창하시는 것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암의 예산이 6,200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한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1천억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5천억 원 정도를 만들어서 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3호에 대한 많은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3호가 지금 F1 경기장 같은 경우 관광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요. F1 경기장 같은 것도 지금 3천억을 투자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F1에다가 활용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F1 경기장은 지역은 영암 3호에 있지만 관리 운영은 도에서 합니다. 도청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이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니까 그냥 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비는 거의 똔똔입니다. 한 20억 경비 드는데 20억 그 수익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대회도 하고 또 자동차 시험도 하고 택시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경주하도록 하고 또 뭐 일반 그 오토카도 하고 사이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상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들어갔던 것은 그 건설비 이것은 뭐 그냥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한 것은 개최권료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저희 개최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모터 스포츠 산업이 앞으로 스포츠 산업으로서 레저 산업으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 다 연계하고 전남개발공사 연계해서 또 광주에서 무안간 아우터반이 되면 그쪽에 할 수 있는 여진이 되고 네, 1조 예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연말 해보면 예산이 한 7천억 좀 넘어가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꼭 국회 통해서 들어가만 예산이 아니고 일반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쓰는 것도 예산. 또 심지어는 크게 보면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일반 기업의 투자 유치를 봐도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1조라는 것은 사실 지금 순천이나 또는 목포, 여수 이런 데 비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념에 전혀 반하시는 말씀하시네요. 행정 전문가답지 않으시게. 이번에는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배 후보님께서 많은 그 일자리와 또 지역 경제에 대해서 공약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대기업의 연간 200명의 취업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 취업과 일자리가 이제 청년들의 가장 관심사이고 민감한 주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매년 영암 지역의 청년들만 200명을 대기업에서 고용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은 공정이 화두인 그 시대여서 취업 청탁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인구도 어렵고 또 취업도 어렵습니다만 3호 중공업의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3호 중공업이 원하는 그런 인력들 확보도 어렵다. 그래서 행정과 대학과 3호 중공업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 출신 또 우리 지역 인근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로 해서 그것을 세 기관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자. 100명부터 시작해서 200명 가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의 실행 계획은 그 후에 지금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는 전부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그래도 100대 기업이 들어가는 게 3호 중공업입니다. 3호 중공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호 중공업이 요즘에 신규 인력이 한 1년에 50명 정도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영암 군수보 초청토론회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관광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관광 대책과 안심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1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의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어머니가 금정에 사시기 때문에 1년에 2달에 한 번씩은 꼭꼭 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영암은 탐방객 꼴찌, 그 다음에 무박 2일로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등산 관광.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오히려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난지원금 받아서 참 더 잘 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이것은 얘기가 넌센스 같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다시 재설계해서 해야 된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관광객이라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각 계층이 달라요. 자, 룩소를 보세요. 관광은 고적 관광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20대는 글램핑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 20대, 30대, 40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다원화를 해서 우리가 관광 수입으로 부국. 감사합니다. 자, 다음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영암은 관광 자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문화 관광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우리 지역에는 뭐 골프장도 많이 있고 또 뭐 스포츠 단지를 조성할 만한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 체험장이라든지 또 레저 스포츠라든지 또 게임 스포츠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대형 캠핑장과 관광 호텔, 다양한 숙박 시설을 확충을 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관광이 방향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캠핑은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행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가 올해로 한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캠핑 인구를 우리 영암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영암읍과 그리고 월출산을 근교에 캠핑장, 또 글램핑장, 그리고 차박 야영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국 최고의 캠핑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진행되는 관광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반려동물 인구가 한 6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구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의 놀이터, 카페, 또 행동 교정서, 또 동반 숙소 등이 같이 있는 그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 문화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영암의 가장 이리적 과제가 돼야 됩니다. 1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일반 제조업은 9명, IT 산업은 15명, 관광업은 20명의 인력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사 활성화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월출산 그 인근에 월출산 온천 관광 호텔이 있습니다. 서남권의 유일한 온천 호텔입니다. 거기가 지금 폐장돼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것부터 개장하고 관광의 흐름에 맞게끔 앞서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호텔 리조트 등에서 쉽게 말하면 캐러반, 캠핑, 민박형으로 바뀝니다. 그게 만들어가고 또 그냥 관람형에서 체험형, 힐링형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원에 맞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의 순서입니다. 예,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큽니다.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영암의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단은 아주 협소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영암 전체의 문화관광 자원을 콘텐츠화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천자문 같은 한자와 한석봉, 왕인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 콘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을 이끌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지금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관광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이나 숙박, 그다음에
버스, 여행 또는 택시 하신 분들까지 다 협의해서 영암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이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또 지역에서 편하게 지나가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회를 구축해서 만들어내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문화예술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 일자리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영암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후보자분들께 1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유권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역의 참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에 유권자들 또한 자신의 소신을 다해서 지지로 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의 박소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저 박소영 지난 선거 패배 후에 8년을 달리면서 영암 발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논과 밭 생업 현장을 구석구석을 바깥을 다니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후보 저 박소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을 유도해 공천장을 따냈다고 고발당해 있는 후보, 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탈당한 후 국민들께 승복한다고 전부 공포해 놓고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소신도 철학도 없는 후보가 어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영암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암을 또다시 낙후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미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준비가 된 저 박소영을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영암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3번 정의당의 이보람이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어머님들을 만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보람이 잘해라 라고 막 응원을 건네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우리 늙은이들도 다 생각이 있어. 꼭 찍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표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주민 무서운 줄 모릅니다. 심지어 부정경선을 지적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못된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법을 묵인하고 반칙을 덮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보람이와 함께 바로 잡아주십시오. 주민들과 함께 공정한 영암, 행복한 4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무소속의 배용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함께 하신 후보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암 발전을 위해서는 영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고 도청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앙부처를 잘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삼박자를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5사람 후보 중 영암 군청과 전남 도청과 중앙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 배용태가 유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 반칙을 통해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려 놓고도 퇴장당하지 않은 채 재경기를 통해서 이겼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후보분이 계십니다. 참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반칙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까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배용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우승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영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이미 정치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영암을 준비했습니다. 6월 1일 우승희의 당선은 깨끗한 선거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열리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영암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영암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고 지금도 영암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어르신 대접받는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권력이 아닌 고난을 주십시오. 군수 자리가 욕심나는 게 아니고 군수의 고난으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영암의 대전환을 위해서 젊고 혁신적인 그리고 역량이 풍부한 우승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승희가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겠습니다. 영암을 더 크고 더 젊게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우승희를 영암 군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이 꿈꿨던 대한민국 우승희가 영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 청문회 토론회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영암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27년 동안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한 곳으로 몰아줬습니다만 결과는 영암 소멸입니다. 이제는 자생력도 없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은 이제 응급실 환자처럼 외부 충격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생할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25년 동안 감사 업무를 하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든 행정을 섭렵했고 정부 여당으로 온 이유가 이겁니다. 예산활동 가장 잘할 수 있는 예산폭탄, 개발폭탄을 터뜨려야 살아납니다. 이제 영암을 살립시다. 충청도를 보십시오. 여야를 균형을 맞춰놓으니까 얼마나 발전합니까? 광가속기를 가져간 거 보세요. 예, 우리는 그때도 뺏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섯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영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영암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다섯 분의 후보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영암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